우선 오늘은 트럼프가 오. 아니라 시진핑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몇 가지 좀 소식들이 올라와서 가져와 네. 봤는데요. 우선 중국 측에서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몇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밑에 하단에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간밤에 중국 상무부 공식 X에 올라온 글을 좀 살펴보면은 진정한 협상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 압박을 하는 이런 전술들 그만둬야 되고 네. 또 위협, 협박 멈출 것, 또 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좀 평등이라던가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저 사실 이제 중국 상무부 이 트위터를 좀 처음 가져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꽤 많이 올리고 또 새벽에 올리더라고요.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응해야 맞춰서 되니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입장을 좀 밝혔다라는 거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네요. 이 해시태그도 많이 쓰고 이 되게 이모티콘도 캐주얼하게 많이 쓰죠. 쓰고. 네. 오, 새롭습니다. 자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뒤에서는 좀 백악관 거를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비교가 좀 되겠네요. 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가는 저희가 기존에 본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텍스트가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약간 그 미국 스타일인 것 같고 좀 더 이제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하,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역시나 이런 부분에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MG가 담당자가 봅니다. 디저트는 모차만님이 네. 너무 맞는 말만 했다고. 맞는 그렇죠. 말이긴 하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너네가 먼저 대화해봐가 아니라 같이 좀 나서야 이제 좀 이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대신에 오늘 나 일본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 좀 기다려봐 이런 왠지 맞아요. 뉘앙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일본 소식도 네.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액션을 하나 더 취했습니다. 네. 무역 협상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 워싱턴 회담을 좀 이끌던 책임자를 좀 새로 임명을 했고요. 네. 리청강이라는 인물인데 WTO 주재 중국 대사를 좀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WTO 관련한 업무에 좀 정통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대미 관련한 이런 통상 실무에서 굉장히 오랜 경력을 쌓았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대화할 의지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지금은 중국에게 좀 명분이 필요한데 이런 걸 좀 명분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관세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이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해결책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태도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였는데 이걸 좀 요약한 걸 가져와 보니까 이 중국이 석유 확보를 위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좀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미국산 이 석유 구매량을 90%를 줄였고 네. 캐나다산 석유로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캐나다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앞서 이제 베네수엘라라던가 러시아산 원유 이제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결국은 좀 그 대상이 중국이다라고 모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려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네. 일본 이야기로 한번 네, 넘어가 그러시죠.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사실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확실히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관리들과의 이 관세 협상에 좀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하면 일본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협상 가장 첫 번째 국가로 좀 일본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상호관세 발표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확실히 오늘 회담하고 나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고 나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늘 관세 그리고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잘 해결되길 바란다. 미국과 또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사실 간밤에는 뭐 중국 이야기도 좀 적었고 거의 일본에 좀 집중하고 있는 네. 느낌이 확 느껴졌고요. 그리고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개별 관세 부과 당시에 일본에 24% 관세를 부과를 네,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 역시나 90일 유예가 되면서 좀 미뤄졌던 건데 그래도 10% 기본 관세가 좀 부과가 된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일본은 미국에 이 자동차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5% 관세에서는 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또 앞서 그 권민정 아나운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타 모터는 오늘 정규 시장에서 0.5% 정도 상승했어요. 네. 다른 자동차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 이것도 아마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지 네. 않았을까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닛산 측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트럼프 관세 맞으면 네. 저가형 차가 아예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네. 좀 내놨는데 이런 발언들도 이런 협상에 조금 영향을 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간만에 저커버그 소식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실 청문회 때문에 어제 바쁠 텐데. 그 반독점 소송 때문에 바쁠 텐데. 맞아요. 바빠서 네. 바쁜 분이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좀 소식을 전해드릴까 했었는데 네. 시간상 좀 전해드리지 못했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소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보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저커버그가 이 반독점 소송 종결을 위한 협상을 좀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라는 아하. 보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지금 이제 반독점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왓츠앱이랑 뭐 인스타그램을 이제 인수한 거에 네. 대해서 그 부분이 좀 크게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독점 소송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FTC 그러니까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좀 제한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줄 테니까 퉁치자 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딜을 넣은 거죠. 했는데?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네. 저커버그가 FTC 그 위원장에게 처음에는 4억 5천만 달러를 좀 제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FTC 측에서는 300억 달러를 좀 요구했다라는 오.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엄청 10억 큰데요, 달러니까 네. 엄청 작잖아요. 한 100억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단위가 확 달라지죠. 네, 밀리언에서 빌리언으로 가기 때문에. 내고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는 한다라는 좀 의지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FTC 측에서도 조금 열려 있다라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메타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협상 소식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은 저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혹 인스타나 왓츠앱이 분사가 돼서 별도로 상장된다. 이렇게 되면 인스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분사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자 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기회가 크니까.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 이 MAU 같은 네. 것들도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분사하고 뭐 이런 상장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릴스라고 이제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 네. 나오는데 저희 김주영 캐스터가 저희 회사, 저희 채널 K에서 만드는 트렌드 코드라는 그 코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출연했던 릴스 하나가 지금 150만 조회수가 넘어가가지고 오, 네. 제대로 하나 터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키움증권 채널 K를 확인해 주십시오.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많이 구경하시고 또 뭐 의견도 주셔도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네. 요 백악관 트루스 소셜을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확실히 비교가 되죠. 단조롭죠. 느낌이 별로네요. 네. 텍스트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하. 그런
글들인데요. 네네. 어제 또 보니까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또 이렇게 알리는 글들이 네, 있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행정명령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면은 처방약 가격을 좀 인하하겠다라고 했었죠.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메디케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노인을 위한 약값을 좀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소득층 환자가 사용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도 할인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좀 인슐린이 꼽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슐린을 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 그 일기 때 했던 것들을 다시 가져왔고요. 그렇죠. 또 이제 바이든이 시행했던 부분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값을 좀 인하하겠다라는 정책이었고 네. 또 이제 제네릭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엿보자면 최근에는 이제 의약품 품목 관세를 뭐 2달 안에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랬죠. 만큼 그 부분이 좀 제약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인 네. 뉴스였잖아요.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사실 국내 단으로 좀 보면은 이제 중국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내 뭐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도 많이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행정명령에 이렇게 서명을 했고 그런 기조들을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제약회사로 하여금 가격 인하를 유도를 하고 있어서 대형 제약주들에는 부정적이고요. 대신에 그 메디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이 요율을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보험 업체들의 업종은 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상반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도 저희 채널 K와 함께 계속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지현님이 오늘 채팅 되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펠런티어. 팔랑거린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엔비디아 팔란티어구나. 펠런티어. 팔랑이가. 네. 테슬라, 그리고 QQQM, 네. 알파벳 A를 줍줍하고 계시다 오. 하셨네요. 네, 확실히 메인 종목들 위주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준비한 애프터마켓 이슈픽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 힌트들도 찾아가 보시죠.